네, 오늘의 건강 닥터 함께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척추 협착증 환자가요. 장마철 6월,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또 허리 디스크 역시 7월에 환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있던데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어떨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협착증과 디스크인데요. 네. 이 두 질환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급성으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극심한 허리 통증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네. 디스크막이 찢어질 때 많은 염증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데요.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쪽,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신경이 보통 이제 커다란 기둥이라고 말하는 척수,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가지처럼 생겨 있는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가운데로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이제 신경 가지 쪽으로 압박이 되기 시작하면 네. 이때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이제는 통증은 좀 줄어드는데 이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시리거나 감각이 둔하다고 하는 이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협착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신경 압박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국 신경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에 이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오히려 이 불편한 이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진행이 많이 되면 허리, 허벅지 쪽, 다리 쪽은 괜찮은데 결국 이 종아리나 발바닥, 발가락 쪽으로 아래쪽 끝부분이죠. 이 말초 쪽으로 증상을 네. 호소하기도 합니다. 협착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척수와 신경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 혈류 순환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위 그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말하는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래 걷지 못하시고 정말 걷다가 좀 한참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또 가시고 이런 경우가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림 증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리 저림 증상이 허리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하지정맥류 있을 때도 온다면서요. 네, 네.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간별의 질환들이 있는데요. 하지정맥류의 경우는 되게 이제 다리가 좀 무겁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좀 빨리 피곤해집니다. 또 다리가 좀 붓기도 하고요. 밤에 쥐가 나거나 좀 가려운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다리 종아리 뒤쪽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보면 이 혈관이 거미줄 모양으로 실핏줄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도 눈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서 예. 하지정맥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물론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척추 질환과 간별해 봐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관절 질환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환자분들 외래에서 제가 이제 진료 보다 보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했을 때 고관절이 아파서 왔어요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관절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여쭤보면 이 고관절, 이 서해부라고 말하는 소위 앞쪽 사타구니 쪽이 아니라 뒤쪽 엉덩이, 골반 이런 부위를 서해부라고 고관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는 고관절은 앞쪽에 보이는 이 사타구니 쪽, 이 그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픈 경우에 이제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체로 이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간별이 가능하고요. 좌골신경통이라고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이제 엉덩이, 둔부라고 말하는 이 엉덩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이 말초 신경인데요. 이 네.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렸을 때 오는 방사통과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엉치라든지 또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이 좌골신경을 덮고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눌리거나 또는 좌골신경 자체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허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의심해 봐야 될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혈관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혈관이 이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에 이제 협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로 종아리나 발가락 쪽으로도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간별이 필요하고요. 네. 천장관절염이라고 있습니다. 천장관절염은 천골과 장골이 연결되는 부위, 그 부위를 말하는데요. 이제
천장 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이제 엉치나 골반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근데 주로 증상이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유발되고요. 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불편합니다. 어. 근데 특징적으로 이 질환은요, 주로 이 아픈 쪽을 아래쪽으로 향해서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척추 질환과 또 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감별을 또 해봐야 될 것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질환이 있을 때도 이 천장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양쪽으로 주로 잘 나타납니다. 양쪽으로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질환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균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관절 부위가 염증 반응으로 계속 퇴행성 반응이 오는 건데 결국은 여러 마디 관절이 이제 마치 붙어버리는 것처럼 유연성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질환은 아침에 특히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몸이 뻣뻣해요. 스트레칭을 좀 한참 해줘야 좀 부드러워지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통 되게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어떨 때 편해지나요? 보통 쉬면 좋아지죠. 네, 쉬어야 좋아지는데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오히려 쉬면 아프고요. 좀 더 운동을 해주거나 스트레칭 해주면 편해진다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이게 척추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또 다른 질환 때문인지 감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통증과 저림의 원인이 척추 때문이다, 척추 질환 때문이다라고 밝혀졌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의 치료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도 해보고 물리치료 해보고 좀 더 불편하시면 주사 치료, 신경 차단 수가 같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에서 이제 충분하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통 MRI라고 하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제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를 통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신경이 좀 눌리고 자극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 수술과 같은 비교적 주사 치료 다음 단계의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증상 호전을 기대하는데요. 만일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하게 있어서 결국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할 때 이때 고려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대표적인 수술적인 치료인 이 유압술,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하는 수술이잖아요. 이런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원해서 병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이걸 피하고 싶으셔서 다 병원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이냐면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예요. 결국 마디가 흔들흔들해서 그 흔들흔들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이제 어긋나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1단계까지는 저희가 유압술을 꼭 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겠지만 2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통해서 고정을 해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신경의 안쪽과 바깥쪽이 다 눌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하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단계가 아닌 나머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이 디스크가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신경 뒤쪽을 덮고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후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압박되는 부분만 해결해주면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린 이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디스크 성형술, 저희가 이제 펠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치료가 있고 또 디스크를 제거할 경우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ELD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경구멍에 협착이 생겨서 좁아진 경우에는 이 신경공 확장술이라는 걸 해보기도 하고요. 또 협착증 때문에 이제 신경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경우에 내시경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또 치료를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요. PSLD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척추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사 치료에는 반응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수술까지 필요 없을 때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내시경 치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시경 치료도 굉장히 또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부터 이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정도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인이 디스크에 있느냐 아니면 협착에 있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디스크
이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말하는 펠란 이 치료 방법은요. 디스크는 원래 이제 안쪽에 수액이라는 젤리가 들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단단한 띠로 구성되어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젤리가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막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 이때 우리가 손상되어 있는 이 디스크 막 부위에 내시경을 위치를 시키고요. 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이 바깥쪽에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유가종성 병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을 긁어낸 다음에 열성형을 해줘서 소위 울퉁불퉁한 부분 자극원을 해소해주면 치료가 되는 방법이고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ELD는 말씀 그대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경우에 이 파열되어서 나온 이 디스크를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 막을 단단하게 다져주도록 열성형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협착이 되면 이제 좀 다르죠. 협착은 주 원인이 이 황색인데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두꺼워지고 커지면서 신경 공간을 좁게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후관절이 있던 부분을 조금 공간을 넓혀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쪽 구멍을 통해서 한 구멍을 통해서 치료하는 PSLD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치료 방법은요. 피부에 한 1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내시경 통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수술 도구도 같이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한 구멍에서 모든 치료를 다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상처를 최대한 작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도 이제 4가지 종류를 대표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4가지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름철 허리 통증의 주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 계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 치료는 기존에 시행했던 수술적 방법에 비해서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1cm 미만으로 저희가 절개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기구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 5mm에서 6mm 정도 이 정도 절개를 하고 연필심과 만한 그 정도 굵기의 내시경을 집어넣는데요. 정말 가능해요. 네,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는 허리 뒤쪽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구멍만 뚫어서 네. 신경이 있는 그 디스크가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근육 손상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을 손상을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병변을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증 호전이 되겠지만 대신 주변에 손상된 조직들로 인한 통증이 사실 한동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시경은 그야말로 주변 조직은 좀 건들지 않고 병변만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협착증도 마찬가지인데 1cm 정도로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절개하고 수술할 때 저희가 손상시키는 근육이라든지 관절, 인대에 비해서는 손상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 또는 척추 마취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를 하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 걸게 되면 이제 어떤 내과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마취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입원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료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퇴원할 수 있고요. 협착증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고 나면 바로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이 아주 네.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시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나 또 이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돼서 신경성형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바로 뭐 큰 수술로 넘어가지 않고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가 부담되는 분들, 이분들께 저희가 부분 마취 또는 수면 마취, 뭐 척추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나사목 고정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가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나사를 고정해서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면 내시경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치성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 디스크가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두 곳을 동시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특히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신경의 안쪽 바깥쪽에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한 구멍으로 두 부위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협착증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주변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서 척추 구조를 최대한 이제 보존해야 하는 분들, 연예인 분들도 그럴 수 있을 테고 또 운동선수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병변만 좀 치료를 해드리면 네.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고 또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치료가 적합할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거리 운전 후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겼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운전은 허리에 좀 좋지 않잖아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디스크의 압력을 많이 올리는 상황이 됐을 때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운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허리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에도 자극을 주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 압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다리 쪽으로도 방사통이라고 말하는 이런 저림감이나 이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방사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좌골신경이 이제 엉덩이가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뭐 대여섯 시간 계속 앉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신경 압박 없어도 이 신경이 일시적으로 좌골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만일 뭐 1주,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이게 허리에 있는 신경이 압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좌골신경 쪽으로 좀 자극이 되는 게 있는 건지 또 일시적인 건지 계속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네. 좀 감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운전 후에 허리 통증이 좀 극심해졌다 하시면 좀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70대 어머님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협착증이 심해져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많은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든 이 수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저희가 수술을 하는 시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예, 보통 마비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뭐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수술을 네. 고려하는데요. 특히 이제 마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마비의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어떤 분은 정말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움직이긴 하는데 힘이 똑같지 않고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 80인 분도 있고 네. 막 이러실 텐데요. 완전하게 힘이 0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은 좀 기다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결국은 수술을 고려하는 이유는요. 신경 압박이 지속돼서 결국 그 신경이 망가지면서 힘이 빠지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 힘이 빠지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협착증이 이렇게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결국 힘이 빠지는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꼭 해야 된다는 점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대 시청자분께서 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얼마 전부터 등과 허리가 아픈데 오래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원장님,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 운전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던 분과 유사하긴 한데요. 네네. 이제 결국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중력이 없으면 저희가 앉아 있어도 별로 안 아픕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거든요. 근데 이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 이제 서 있거나 특히 앉아 있을 때가 이제 압력이 더 강한데요. 이 압력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압박을 계속 받으면 우리 결국 허리에 있는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진행될수록 만일 이 통증의 강도가 점점 진행하는 쪽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디스크가 터지지 않아도 디스크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소위 이제 내장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 질환이 있게 되면 덩어리는 터져 나가지 않는데 이 자극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정도를 잘 이제 면밀히 관찰하셔서 만약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증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작은 치료부터 먼저 약물 치료와 같은 이런 방법들을 시행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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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눠 보시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인데. 네, 80세시고요. 예.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제가 걷는데 네, 한 500m 정도 가면은 네,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질 못해요. 네.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한 1km, 2km 네. 정도는 걷거든요. 예. 근데 다리가 아파서 몇 번 쉬어야만 걸어요, 제가. 아버님 그러면 이 증상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검사나 치료를 좀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 전에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요. 네. 그때는 뭐 별로 조금
좀 난 것 같더니 네.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증상이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 압박이 이제 오래돼서 결국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이런 파행이라고 말하는 이 증상이거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이 증상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500m면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10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오래되셨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협착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MRI를 찍어 보아서 이 신경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냥 신경 공간만 넓혀주면 되는 상황이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봤더니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는 마디에 주사 치료를 정확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협착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하게 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나의 사례와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6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되게 협착증과 디스크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게 되면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4, 5년 전부터 허리 그리고 양쪽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고 또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꽤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제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허리 통증이 좀 악화가 되면서 이제 10분 이상 걷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요추 3, 4번 그리고 4, 5번 마디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두 마디 모두 앞에선 디스크가 이제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도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4, 5번 마디에 있는 이 오른쪽 신경 공간, 이 공간이 특히 좁으셔서 네.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저림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3, 4번 마디와 4, 5번 마디 두 마디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신경을 덮고 있던 이 황색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혀주고 네. 뒤쪽에 있는 후관절도 넓혀주고 나면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에 이 공간들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나타났던 첫 번째 경우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도 역시 협착이랑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7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역시 이분도 이제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까치발이 오른쪽으로 잘 안 되셨어요. 힘이 빠진 상태셨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가 당기고 저리니까 계속 중간에 쉬고 싶은 느낌이 있으시고요.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이 폐결절 수술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셔서 수술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네.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신경이 많이 눌려서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사진,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 신경이 이렇게 굉장히 역삼각형 모양으로 작게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앞에선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제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이 커져서 신경 네. 압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 척추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술을 시행했고요. 이렇게 황색인대를 잘 제거한 다음에 후관절 쪽 부분도 공간을 넓혀주고 나면 네. 이렇게 신경 주변의 공간이 험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 이후에 이 까치발이 안 됐던 부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 회복되시는 양상으로 진행되셨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제 황색 인대가 이게 없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니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있는 있는 건데 네. 이 인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인대가 두꺼워지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황색인대를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이용해서 좀 제거하고 또 신경 통로를 넓혀줬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75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내 몸의 기둥, 허리를 세워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런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미리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디스크 척추 협착증이 같이 있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좀 파열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터졌을 때도 내시경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63세 남자 환자분이 네.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서 터져서 완전히 흘러나온 경우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협착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 이 요추 5번과 천출반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 있고 협착이 사실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양쪽 허벅지 종아리가 저린 증상이 주된 증상이었어요. 허리를 펴기 힘들고요. 근데 4, 5년 전부터 계속 아프시다가 갑자기 한 달 전부터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를 또 받으셨는데 네.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결국 허리도 펴기 힘든 이런 상태가 되셨는데 MRI를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려서 아래쪽으로 심하게 흘러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네. 이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바깥쪽에 있는 막을 찢고 나와서 그 뒤쪽으로 밀리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아래쪽으로 있는 공간으로 흘러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로 사진상에서 보셔도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로 보이는 이 까만 덩어리가 파열되어서 흘러내려온 디스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 이제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AD를 시행했고요. 실제 이제 치료 중에 이 견인을 하는 신경을 당기는 기구를 통해서 젖혔을 때 아까 보셨던 그 까맣게 보이는 동그란 덩어리, 이 디스크 파열되어 있는 덩어리거든요. 네. 이 하얀 덩어리가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파열돼서 흘러나온 디스크를 잘 끄집어내주고 찢어져 있던 디스크 막을 열을 잘 가해서 성형을 해주고 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신경 주변에 지금 이렇게 큰 신경이 있고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데요. 이 안에 있던 자리 공간이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63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이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3세 남성분이고요. 사진상으로는 많이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상태셨을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네. 다리가 저려서 아. 5년 이상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래 그래서 계셨네요. 네, 그렇죠. MRI도 여러 번 찍어보셨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또 받아보자고 해서 치료를 받아보셨던 분이세요. 2번이나 받았는데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계속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실제 MRI 상에서 보시면 이 요추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아주 조그만하게 흘러내려와 있는 덩어리가 하나 보여요. 근데 양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가로 사진상에서 보면 이제 신경 가지가 있는 곳에 하필이면 딱 껴있긴 한데 요 덩어리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PSAD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이 신경을 젖히는 견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그만한 덩어리, 디스크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 덩어리가 앞서 보셨던 사진과는 좀 다르게 노랗게 보이죠. 네. 이게 굉장히 좀 딱딱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보통은 양이 많을수록 압박이 심하니까 아픈데요. 대신 말랑말랑한 디스크는 압력을 어느 정도 좀 신경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쵸. 딱딱한 덩어리가 박히면 마치 저희 양말 속에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박히면 굉장히 이물감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네. 신경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신경에 이 딱딱한 덩어리가 하나 박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셨던 거고요. 제거를 잘 해주고 디스크 막을 잘 성형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병변이 되는 부분을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원인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허리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68세 여자입니다. 네, 68세시고 지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시고 좀 힘드신지 공성주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서부터 네. 바이등이 시린 것도 아니고 저린 것도 아니고 여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차츰 무릎으로 올라와서 무릎 체크를 했는데 무릎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허리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2년 전서부터 일단은 저는 걷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변에 문제가 있어서 힘을 못 주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요. 네. 근데 그때 잠시 있다 그런 건 다 해결이 됐고요. 네. 현재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2년 전서부터 가바펜틴이라는 그 네. 중성제 그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이제 신경외과 찾아가서 MRI 찍은 걸 가져가서 네.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MRI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좀 안 했어요. 예. 운동을 평생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부터 이제 좀 걸어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면 다시 한번 병원을 내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새는 좀 많이 걷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제 아픔에 맞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많이 걷고 필요 이상의 다른 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처음 불편하셨던 것보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예,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현재는 그런 저거는 없고요. 네. 허리가 아프고요. 어떨 때 그리고- 아프실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아파요. 걸을 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앉았다 걸을 일어날 때도 때 아프다가도 좀 나가서 많이 걸으면 또 그게 또 풀려요. 그리고 네. 저는 허리를 구부려서 뭐 이렇게 나쁜 이렇게 몸을 안 하고요. 행동을.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서 있고, 네. 누울 때도 항상 허리 밑에 뭐 넣어서 누워 있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다리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아까 예, 말씀하셨던 저려요. 저려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MRI상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신경의 자극이 있긴 한데 굉장히 심각하게 압박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신경에 대한 자극,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자극을 줘도 A라는 사람은 100으로 느끼는 생각하면 B라는 사람은 50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민할수록 더 많이 아프거나 또 자극이 된다라고 느껴지시는데 이 신경 자극이 실제 있는 마디가 어느 부분인지를 일단 MR과 확인을 매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세에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난다 또는 그 오히려 움직이면 좀 편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척추 질환 외에 이런 허리 통증이나 다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될 만한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허리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허리에 원인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를 한번 다각도로 검사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허리 외에도 다른 부분 혹시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좀 그 감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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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72이에요. 네, 62세시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 제가 다리가요, 무릎 아래서부터 이 네. 종아리가요, 네. 이렇게 감각이 좀 둔해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부어요. 다리가 부으세요. 양쪽이 똑같이 부으시나요? 예, 예, 예. 이게 많이 붓는 거는 아니고, 네. 네, 이렇게 그냥 느낌상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양말 같은 거 신으면은 그 양말에 밴드가 있잖아요. 네. 그 밴드가 이렇게 쪼이면은 그 쪼였던 부분이 금방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아버님 지금 혹시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내과적인 질환으로 약 드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네. 발바닥이요. 네. 발바닥이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닥에 딛는데 느낌이 이상하신 거죠, 그죠? 예, 예, 예. 바닥에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허리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없고요.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손끝 있죠. 네. 열 손가락 다요. 예. 이 손끝의 끝이 네. 이게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닥을 그냥 이렇게 세게 내려치면은 네. 이 손끝이 얼얼하잖아요. 네. 얼얼한 것처럼 그렇게 감각이 그래요.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고 하면 이 네. 다리 쪽에 지금 이상 감각이 있으신 건데요. 허리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의 압박이 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오래되면 감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가능성이 높긴 한데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 압박이 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에 대한 감각이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이제 협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압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많이 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그 신경 압박이 해결이 돼야 지금 감각이 이상하는 부분들이 좀 호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약도 쓰긴 하지만 우선은 이 지금 감각이 변화가 생긴 부분들이 무엇 때문인지 이 부분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허리 문제는 없겠지가 아니라 이 다리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에 협착증이 있는지 이 검사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와 더불어서 혹시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콩팥이 기능이 안 좋거나 이래도 좀 부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불어서 다각도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물어봐 주실 수가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들을 쭉 만나보고 있었어요. 뭐 허리 디스크나 척추의 협착증 때문에 아팠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또 병원에 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다음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인 것 네, 같네요. 그렇죠. 4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전에 운동하시고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네. 왼쪽 허벅지 종아리 뭐 통증도 있고 저림감도 있고요. 근데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절룩거리면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네. 주사 치료를 한 3번 정도 받아보셨는데 호전이 없고요. 날짜가 좀 지나니까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리 힘도 빠지는 상황이 돼서 왼쪽 다리 발가락 쪽으로는 위압감이 생긴 상태셨는데요. MRI에서 보시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 있죠. 뒤로 좀 밀려나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이런 위로 모습으로 올라갔어요?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사진 보시면 이 지금 역시 동그랗게 보이는 이 까만 덩어리가 파열되어서 이 위로 올라간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협착증에 대한 이
PSLD라고 하는 치료가 아닌 PELD라고 하는 좀 더 작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디스크만 숑 빼내는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파열되어 있어 아까 그 올라가 있던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요 하얗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경계부로 잘 박리를 해서 잘 제거를 해주고 찢어져 있던 디스크 막을 잘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또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오셔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56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이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이 이제 저렸던 환자인데요. 이제 아프신 지는 꽤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아프다가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앉아 있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타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들으셨는데 주사 치료를 몇 번 해보셨어요. 근데 호전이 잘 안 되고 당뇨가 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2년 전 사진에 비해서 디스크가 더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 있는 모습으로 이전엔 좀 말랑말랑한 디스크였다면 지금 이제 완전히 굳은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4번, 5번 마디 사이에 있는 이 신경 가지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닥이 좀 딱딱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이 주변부로 터져 있는 디스크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 이 디스크 막도 다 거의 손상이 돼서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요걸 잘 이제 제거를 해주고 역시 디스크 막 성형을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에 신경 가지가 있는 공간 주변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또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이제 아파서 허리를 이제 뒤로 또 이렇게 못 젖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또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의 경우인데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십니다. 전방 전이증은 아랫마디 척추에 비해서 윗마디가 앞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전방 그리고 전위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결국 척추의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자극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이제 척추가 불안정하면 그 자극이 더 심해지고요. 그런 경우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허리를 펴는 순간에 아이쿠 하고서 이제 아파서 바로 못 펴는 거죠. 네. 예, 이분은 3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양쪽 허벅지, 종아리로 저림감이 있으셨고요. 설거지할 때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듭니다. 네. 또 10분 이상 걸으면 자꾸 앉고 싶죠. 예, 그래서 주사 치료를 1년에 한 10번 이상 받으셨고요. 결국 이제 며칠 정도 호전되다가 다시 아프셔서 계속 반복적인 이런 통증을 겪고 계셨던 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번, 5번 요추 사이에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고 앞에선 디스크가 좀 돌출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관절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협착 소견이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예, 이 마일로 MRI라고 하는 그 신경 줄기를 보는 MRI 상에서도 신경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는 이제 유압술을 한 게 아니라 이제 1단계 정도의 전방 전이증이기 때문에 그 PSLD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뒤를 압박하고 있던 황색인대를 잘 제거를 해주고 공간을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의 공간이 아주 헝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공성주 원장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척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척추 문제인지 아니면 네. 다른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뭐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후에 재활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이 몫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인성 그 병증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신경 변성으로 인한 감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통은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또 둔하거나 이런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일 이 느낌이 발생한 지 좀 꽤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예후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이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